내 방에서 즐기는 전문가들의 고품격 수다 인문사회 과학특강 인싸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예술, 특히 그중에 미술 작품을 본다는 건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삶을 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술 작품 그 너머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는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텐션이 조금 부담스러우신가요?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학교에 계시니까 또 이 젊은 학생들의 텐션이 저 정도로 좀 높지 않나요? 아니, 그 학생들마다 다른데요. 네. 그거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아, 저보다는 좀 낫죠. 예, 저보다는 좀 낮습니다. 학교 졸업한 지 좀 됐는데, 네, 예. 텐션이 저는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감당 가능하시겠죠? 예,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술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네, 예. 대략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미술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미술사는 미술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미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미술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죠. 또 미술을 좋아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예. 화가들의 삶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화가들이 네. 어떤 시점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또 이 그림을 보면 그 화가의 생각도 보이기 때문에 화가의 어떤 인생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미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화가를 알면 그림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예. 근데 솔직히 제가 뭐 아는 화가는 모두가 다 아는 뭐 인생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 고흐 예. 요 정도예요. 요새 뭐 많이 하시는 겁니다. 일 많이 한다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또 우리가 모르는 화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너무나 유명하고 큰 업적을 남겼지만, 예. 그러면 어떤 화가를 오늘은 소개를 해 주실 건지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화가는 17세기 화가들 중에서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고 간 화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에너지, 탁월한 그림 솜씨에 사업 수완까지 좋았던 인물인데요. 바로 17세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바로크의 왕. 너무 좀 센 표현이긴 한데. 그래요? 너무 치켜졌네요.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페테르 파울 루벤스입니다.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루벤스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는 좀 생소합니다. 예. 미술에 관심이 좀 있으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방고 세 번째로 유명한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빈치까지만 알려줬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네. 약간 낯설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화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화가가 자기 스스로를 그린 예. 자화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네. 이 화가가 좀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를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일단은 옷도 검정색을 입어서 조금 무겁고 중후한 느낌이 좀 드는데 표정에서는 딱 정면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게 뭔가 자신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예. 한번 보시면 보통 화가들은 자신의 스스로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해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네. 붓이나 팔레트를 들고 이렇게 그리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나는 화가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화가라기보다는 아주 성공한 귀족처럼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런 성공한 사람처럼 멋진 옷을 입고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요. 특히 모자를 주목해서 보시면 네. 모자가 머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그게 무슨 또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얼굴을 부각시키는, 자기 얼굴을 이렇게 더 강조하는 효과를 보여줘요. 그러네요. 약간 밑줄 치는 느낌까지 주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는 성공한 화가를 넘어서 한 시대를 이끌었던 화가라는 것들을 저런 그림 속에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인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스토리를 가진 화가인지 이번엔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잘못된 만남입니다. 이거 혹시 그 루벤스가 친구에게 애인을 뺏겼나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잘못된 만남의 주인공은 루벤스가 아니고 루벤스의 아버지입니다. 아, 루벤스의 아버지가 뭔가 잘못된 만남을 했다. 그렇죠. 예, 아버지는 이제 법률가였고요. 그런데 그 개신교 신앙 중에서 칼뱅파를 믿었어요. 그 칼뱅파에 대한 탄압이 오자 고향인 벨기에의 안트워프, 벨기에 안트워프를 떠나서 이제 피신을 가죠. 그가 이제 굉장히 훌륭한 법률가이자 외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피신한 곳에서 궁정에서 일하게 됐는데 네. 모시던 왕의 부인과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어머나. 좀 크게 갔다. 루벤스의 아버지와 왕비 둘 다 가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른 그런 거죠? 것이죠. 예. 아버지가 그런 그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그 집안 자체가 그 굉장히 훌륭하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이제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돼요. 또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또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네. 그는 이제 다른 길을 찾게 되면서 이제 화가의 길로 걷게 되죠. 이게 좀 아버지 때문에 좀 굴곡 있는 유년기 시절을 보내게 보냈다고. 됐네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요런 시절을 이제 잘 극복하고 바로크의 거장이 됐단 말이죠, 교수님.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이 루벤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사업가예요, 사업가. 화가와 사업가는 이게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화가라고 하면 혼자 고독하게 자기 작업에 몰두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때로는 가난과 함께하면서 사는 그런 화가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를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저희. 예, 근데 루벤스는 전혀 다른 화가였습니다. 아, 달랐어요? 예, 소위 말하면은 그림도 잘 그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하는 요즘에 이런 것들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아하. 자신의 그 능력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능력, 그런 브랜딩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17세기에 살았던 루벤스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브랜딩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이게 조금 좀 그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가 이제 자신을 이렇게 선전하는 여러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파티였어요. 파티? 예. 친구들과 뭐 어떻게 보면 잔치를 자주 연 거예요. 사교 파티 뭐 이런 사교 거. 파티 그런 걸 자주 했어요. 뭐 전해오는 이야기에 보면 중요한 자기 그림을 살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함께 즐겁게 이렇게 흥겨운 파티를 벌였는데 예, 예. 그때마다 이제 자기 그림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림을 그 앞에서 그리는 거예요. 아하. 그리면서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또 다른 또 일을 처리하는 네. 일종의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 예,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화가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대화도 하면서 또 여러 서류도 처리하고 자신의 능력을 예. 쇼처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던 화가가 루벤스였습니다. 그렇게 브랜딩을 했구나. 네. 당장 파티부터 열어야겠는데요, 지금. 예, 교관계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진짜. 예. 와, 머리가 좋았다, 정말. 네. 예. 보여주는 이런 파티로 본인을 브랜딩한 건데, 뭐 화가로서 실력은 물론이고, 또 마케팅 능력까지 갖췄으니까 뭐 당연히 인기가 많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인플루언서나 셀럽 같은 거, 그쵸? 네. 루벤스에 대한 평가가 조금 있는데요. 예. 그 당시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그림은 그림 실력은 탁월하다. 그런데 그의 다른 능력에 비하면은 그건 그렇게 탁월한 게 아니다. 그 정도로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능력이 화가 그 부분을 넘어서 예. 사교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교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능력에서도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워낙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부러움을 사는
그런 예. 존재였군요. 예. 예. 그러니까 루벤스를 바로크 시대 슈퍼스타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로 인해서 그의 그림도 인기가 많아진 거겠죠? 그의 명성이 이제 국제적으로 높아지면서 유럽 각국의 이제 왕들이 예. 그의 그림을 이제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와. 스페인, 영국, 프랑스 뿐만 아니라 뭐 독일의 여러 영주라든지 뭐 교황님 뭐 이런 모든 분들이 그의 그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주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또 그런 주문이 밀려오자 그는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가 남긴 그림 수는 뭐 2,000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중요한 거는 작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는 그는 정말 밀려드는 주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때 친구한테 남긴 편지를 보게 되면 나는 밤이나 낮이나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야 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뭐 행복한 고민을 담은 그러네요.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예. 아, 근데 교수님께서 그 루벤스의 작품이 2,000점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2,000점을 계산해보면 이제 하루에 하나씩 작품을 완성한다고 해도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도 한 5, 6년이 걸려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루벤스가 많은 그림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독특한 작업 과정 덕분이었는데요. 여러 작가들과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 방식도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독특했는데요. 특정 분야의 탁월한 화가들을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네. 그 화가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인물이 있고 동물이 등장하는 그림이라면 인물은 자기가 그리고 동물은 동물을 잘 그린 화가한테 맡기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가 협업을 잘했던 것도 있지만 다른 작가들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화가들을 능력을 이제 적재적소에다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예.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예, 와, 근데 루벤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 화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 작품을 그렸기 때문에 다작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예. 거죠. 그리고 그의 다작의 비법 중에 또 하나는 일종의 그의 스튜디오 운영 능력. 이게 스튜디오를 우리가 공방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예. 그에게는 이제 뭐 거의 100명, 2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뭐 일종의 이용해서 분업 시스템을 일찍이 만듭니다. 야, 못하는 게 뭐야? 일단 주문이 오면 본인이 그 주문에 맞춰서 그림의 이제 밑그림을 그려요. 네. 중요한 건 밑그림은 자기가 거의 그리고 밑그림도 그냥 스케치만 하는 게 아니라 채색 밑그림을 해요. 유화를 이용해서 작은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형태에 대한 정보도 담길 뿐만 아니라 색채 정보도 담기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제자한테 주면 제자들이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는 자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고 오케이 하면 사인을 하는 거죠. 아,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미술이 생소한 분들에게는 좀 의문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이제 거의 뭐 전 과정을 이제 다 하고 마무리만 루벤스가 했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그가 밑그림과 채색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주었던 거죠.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제자한테 맡긴 것은 아니고요. 예. 최종 단계에 와서는 자기가 이제 그 전체 그림들을 이렇게 톤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즘 게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만화나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한 작가가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 저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나 혼자 산다의 기안팔사님이 네. 그런 작업을 막 하는데 TV를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직원들과 함께 그렇죠. 협업을 하고 있죠. 예. 하지만 그 스토리라든지 전체적인 얼개는 그 작가분이 해당 직접 작가가. 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것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게 되는데 아, 그런 루벤스의 개념으로. 작품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연작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는 필수적으로 이런 제자들의 도움 아니면 동료 화가들의 도움 없이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죠. 하지만 그 또한 루벤스의 작품인 거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예. 작업 단계를 세분화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과 끝은 그가 아주 끝까지 책임을 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너무나 중요한 거는 화가들의 능력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잘 배분했던 것도 그의 능력으로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화가로서 실력이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벤스에게 또 다른 능력이 있었다고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아, 도대체 또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벤져스네, 완전. 루벤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붓을 든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요? 아까 그 루벤스의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루벤스도 외교관 활동을 했어요? 예, 루벤스는 이제 공식 외교관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를 오고 가면서 껄끄러운 외교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종의 특사 역할, 다리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화가가 이 외교 역할까지 했다니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예, 일단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17세기 유럽에는 종교 개혁의 바람이 계속 아주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서로 편을 갈라서 끊임없이 싸우던 시절이 바로 17세기 유럽이었는데요. 네. 특히 루벤스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네덜란드 지방에서 이제 그 활동하면서 아버지가 원래 네. 개신교 신앙을 믿던 칼뱅파였지만 다시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개종을 해요. 가톨릭 신앙으로. 네네. 왜냐하면 그가 살던 그 남부 프랑드르, 오늘날 벨기에 지역은 스페인이 강하게 네. 지배하면서 가톨릭 신앙에 갇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신앙을 바꾸는 그런 면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아, 칼뱅파가 탄압당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그러면서 개종을 하게 됐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화가가 어떻게 이제 외교관 역할을 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일종의 007처럼 네. 외교관이 외교하는 거는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렇죠. 저 다른 나라에서도 봐서 외교관이 왔다 갔다 하면은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네. 그 대신 화가를 보내면은 그냥 아. 문화교류 차원으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가볍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이제 부여되는 것이죠. 이제 스페인 왕이 루벤스를 불러서 이제 영국과 평화조약을 맺으려는 일종의 기반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가 이제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러 갈 때 그림을 하나 또 가지고 가요. 그렇죠. 예. 네. 그 그림을 화가니까. 보게 되면 그가 왜 왔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앞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를 그냥 단박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네. 예, 이건 이제 평화의 알레고리라고 알려진 그림인데요. 지금 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면에 쫙 모여 있는데요. 네. 배경에 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있어요. 예. 군복을 입고 있는데요. 그 남자는 전쟁의 신 마르스예요. 그를 이렇게 쫓아내는 사람은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예요. 그는 이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인공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평화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데 자세히 보시면 저 사티루스 같이 보이는 사람이 지금 염소의 몸을 하고 있는 사티루스가 네. 뿔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예. 그 뿔에서 먹을 것들이 잔뜩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를 치면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이 쭉 나오는 것처럼 네. 풍요의 뿔 안에 이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많은 음식들과 이런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들을 아주 순수하게 생긴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행복감에 젖어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작은 그 소녀의 눈을 마주치게 되게 되면 정말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아,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었구나. 오. 그러면 루벤스가 이제 그린 평화가 담긴 그림을 영국에게 선물을 하면서 스페인이랑 친하게 지내자 뭐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 가서 루벤스의 작품을 보게 되면 이름 앞에 항상 써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 자기를 받으면서 일종의 또 왕이 주는 혜택, 연금까지 받게 되는 어머나, 것이죠. 대박이다. 그런 부럽다. 뭐 돈과 명예를 다 얻는 그런 화가가 또 되는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와, 그림도 잘 팔리는 데다가 기사에 자기까지 받았다니까 이건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일 것 같아요. 그는 굉장한 부를 이렇게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애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성을 사요.
성을. 예, 성과 이제 그 주변에 딸린 땅까지 이제 살게 되면서 일종의 진짜 뭐 영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지금 화면에 풍경화가 이제 보이실 텐데요. 네. 이거는 루벤스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뭐 굉장히 넓은 땅이 앞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땅이 다 루벤스 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왼쪽에서 보이는 집이 자기 집이었고요. 아마 그가 이 정도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거의 뭐 100억 가까이 큰 돈을 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뭐 이제 그 정도인 거죠. 와, 진짜 대단하네. 100억이요? 이거는 정말 부럽고 대단하고, 예. 네, 한번 좀 루벤스로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예. 예. 근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재능을 몰아주는 거는 이건, 우리 신이 좀 불공평해요. 예. 신한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은 그런 화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가 이제 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유럽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의 생활을 하게 되고요. 힘든 시기였었죠. 신교와 구교로 나눠져 싸우는 그 사이에서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모를까 하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재능도 있었지만 그에 맞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또 노력형 화가의 측면도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루벤스를 통해서 좀 화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는, 화가는 자기 그림을 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된다, 여기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면 또 그 그림의 가치도 알아보면서 그것들을 내 그림과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또 들어줄 수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열린 자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쩌면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소통 능력이 탁월했던 유형의 화가가 루벤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점에서 우리가 루벤스에게 배워야 할 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전략들을 세워서 나의 일을 부각시키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인생의 교훈까지 얻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바로크의 거장 루벤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서울런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우리의 인생이 예술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은 언제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도 있고 나 혼자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예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로울 때나 바쁠 때 항상 힘을 주는 게 예술이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미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미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좀 공부를 한다면 그 화풍이 이해가 되고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걸 또 배우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루벤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루벤스의 작품을 더 보면서 깊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예, 물론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클릭 한 번으로 인싸되는 채널 인싸특! 그럼 2부에서 또 만나요. 안녕!